안녕하세요. 성산케미TV입니다. 자, 1월 24일 시장이 이렇게 마감되었습니다. 블랙 월요일이죠. 굉장히 시장 상황이 안 좋은데, 여러 가지 이슈와 함께 한번 꼼꼼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코스피 시장이 많이 급락했습니다. 거의 1.49%대 급락을 했고, 개인이 1,300억 정도, 외국인이 4,300억,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죠. 양주체가 매도세가 있었고, 기관이 홀로 5,900억 정도 매수해 주었습니다. 상승한 종목이 85개, 하락하는 종목이 817개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다 떨어졌고, 유일하게 상한가를 간 종목이 코스피에선 이렇게 KBI 동국실업, 그리고 코스닥에선 K옥션과 미래생명차원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당히 시장 상황이 안 좋고 불안불안하죠. 오늘 위증시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시장이 굉장히 좀 우하향을 걷고 있고, 자, 코스닥 시장은 거의 2.91%대 급락했습니다. 155개 종목만이 상승을 했고 1279개 종목이 하락했기 때문에 역시나 좀 끔찍한 월요일이 됐는데, 개인이 1100억 정도 매수, 기관이 472.7억 정도 매수했는데 역시 외국인이 1400억, 양시장 다 외국인이 엄청나게 매도세를 보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 지수 좀 불안불안 상황인데, 자, 이런 와중에도 지수보다 강한 종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주식 일지를 씀으로 인해서 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슈나 좀 상황을 점검을 해보면 일단 오미크론이 50% 정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이죠. 설 방역이 최대 변수로 떠오를 수 있고 이제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50% 넘었었기 때문에 델타 변이를 넘어서 우세종으로 오미크론이 점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시장이 계속 급락함에 따라 개인들의 신용융자 거래가 줄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감소했고 22조 9,400억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어떻게 보면은 신용거래융자가 감소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나중에는 이제 주식이 올라갈 때 좀 매물대가 약해지는 좋은 현상도 있어요. 지금은 어쨌거나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쓰지 않는 이런 주식 쪽 보수적인 관점에 주식 투자가 좋아 보입니다. 역시나 금방 말씀드린 대로 비투를 했는데 지수가 빠지니까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온 사람들이 많고, 반대 매매가 하루 660억까지 쏟았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도 지금은 신용이라든가 미수를 쓰지 않고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아시아에서 유럽도 급락세고 미국에 역시 긴축에 관련한 이런 우려감, 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있고, 우크라이나발 전쟁에 대한 이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량이라든가 이런 식량 지수, 세계 식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래 생명과 자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료주들이 오늘 급등하는 또 이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자, 일동제약의 개별적인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먹는 코로나 치료제, 임상 2, 3상, 이 환자의 투약 중이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런 얘기로 인해서 오늘 일동제약이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게 올라갔죠. 사실 위치는 꽤 어려워요. 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월봉의 위치를 이 월봉에서 현재 주가의 위치는 월봉에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낮을 때 투자하는 게 맞는 거고, 높을 때는 단기 단타 이런 걸 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장기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하고 높은 위치라고 볼 수 있고, 자, 주봉에서는 이렇게 변곡점 근처에 갖다 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뛸지 안 뛸지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하죠. 이거 미리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대응 방법을 갖고 들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오늘 5일선, 11선, 21선 3개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땅 뚫었습니다. 따라서 내일 눌림목을 준다거나 만약에 한번 눌림목으로 떨어졌을 때 최소한 21선인 생명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야 21선을 지켜주고 돌아나간 이런 모습에 있습니다. 깨게 되면 다시 밑으로 밀릴 수 있고, 벌써 그런 것과 관련해서 한번 크게 급등했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는 장기적인 투자라기보다는 단기 단타, 특히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 대응하는 게 좋아 보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역시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과 관련해서, 자, 국제유가도 사상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세계 식량도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런 유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이 극동유화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사실 월봉의 위치가 금방 말씀드린 위치가 높지 않죠. 이렇게 높은 데가 아니고 이제 20개월선을 돌파해주고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5개월선 위치가 5,28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1차 목표가를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자, 주봉에선 추세 턴해주고 20선 돌파해주고 나가고 있습니다.
20주선의 가격이 4,100원대이기 때문에 4,100원대를 기준으로 보는 게 좋고, 일단은 이 주식은 양봉에서 하는 것보다 음봉에서 하는 게 좋은데, 내일 뛰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내일 음봉으로 살짝 밀리거나 5일선 근처까지 밀렸다 돌아 나가면, 이럴 때 매수해 주는 게 좋고, 기술적으로 보면 240일선 이렇게 두 번 정도 이탈했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탈하고 쭉 깨놓고, 며칠 전부터 이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거래량이 한 번, 두 번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어느 정도 괜찮은 위치에 있으니까 급등요한은 좀 관심권에 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나 세계적인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도 이목이 쏠려 있는 입장이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발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또 하나 한국은행이 CBDC 본격 실험한다는 얘기가 있죠. 이렇게 보면 따라서 관련주들을 조금 꿈틀거렸는데, 자, 한국은행이 CBDC 제조, 발행, 유통, 모의 실험 환경 구축 1단계를 마쳤고 6개월간 오프라인 결제, 국가 간 송금, 디지털 자산 구매 등 기능 실험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CBDC 관련주는 K사인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자,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K사인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월봉의 위치는 아주 낮은 위치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추세가 유지되어 있고, 자, 주봉에서도 지켜줘야 될 입지선 잘 지켜주고 돌아 나가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오늘 양봉 그린 게 좋긴 하지만 섣불리 들어가긴 좀 어려운 자리 같아요.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 5일선이나 21선 기준으로 음봉 떨어졌을 때 깨지 않는 선상 좀 깊게 보면 241 선상에서 보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런 CBDC 관련해서는 한대트가 항상 대장주로 좀 잘 있는데 오늘 시장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 고점이 한 9%대 좀 강했었고, 월봉에서 일자 목표가를 일단 찍은 상태. 예전에도 CBDC 관련해서 크게 올라갔는데, 특히 중국의 베이징 올림픽 관련해서 이제 어떤 이 시범 운영을 한다는 발표가 있으면서 이렇게 한두 번 급등했었기 때문에 사실은 추세는 살아있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고, 5주선 위에 잘 있죠. 자, 일봉에서는 잘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 기준선 갖고 대응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241선 기준, 겨울선이 틀어 올라간 5일선 기준,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대응하는 게 좋고, 역시 로지시스, KCT 전부 다 CBDC 관련주입니다. 자, 로지시스 마찬가지로 예전에 그런 급등과 관련해서 일정 목표가를 찍었고, 주봉에서는 깨지 않아야 되고 우선 딱 붙어 있죠. 이 자리만 깨지 않으면 내일 같은 날 다시 한번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고, 일봉에서는 21선 같은 생명선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다음이 KCT인데,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20개월선 기준으로 강하게 반등했다가 1차 목표가 찍은 상태고, 자, 주봉에서도 역시 로지시스랑 똑같이 이렇게 5선 근처에 있습니다. 내일 깨지만 않으면 다시 한번 급등할 수 있고, 급등했을 때 9,000원 후반, 중후반 정도가 아마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일봉에서는 생명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어서 21선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CBDC 관련주들은 당분간은 추세를 좀 유지할 것 같은데, 언제든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가 이 매수할 자리가 손절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손절 라인을 짧게 잡고, 특히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원칙을 지켜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수젠텍이 자가검사 키트,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스위스, OTC 승인 완료. 뭔 얘기가 했더니 최진단 글로벌 선도기업 수젠텍이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아랍에미리트, 카자흐스탄, 스위스에서 지난 19일에서 20일 약국 편의점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판매가 가능한 OTC 일반 의약품 승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이런 데서 구매해서 자가검사 키트를 자가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수젠텍도 오늘 좀 나름 시장이 안 좋을 때 좀 강했는데, 자, 시간에도 3.66% 올랐습니다. 일단 월봉에서 보면 위치가 아주 대바닥권에 탈출하는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5개선 밑에 있기 때문에 추세가 완벽히 틀어진 건 아니지만 주봉에서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이제 21선이 올라탔기 때문에 내일부터 떨어질 때 21선 깨지 않는 한 매수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해서 보는 게 좋고, 꽤 오랫동안 우하향의 길을 걸었죠. 이때 240선 깨놓고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걸었기 때문에 이제 좀 반등해 줄 만한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이때 한번 거래량 틀어오면서 반등했다가 이제 240선 못 들어오면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또 거래량이 살짝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유일하게 좀 강했던 종목,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빼고 바로 식량 관련주죠. 글로벌 식량 가격이 10년 새 최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관련 위험성이 있어서 미래생명자원, 한일사료, 사조동원 이런 종목들이 의외로 좀 강했는데 미래생명자원이 깔끔하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월봉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그냥 뛰나간 거죠. 1차 목표가가 이 변곡점 자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5,150원대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일봉에서는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갭되어서 가면 쫓아가서 하지 말고 자, 이렇게 241선을 지켜준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며칠 기다렸다가 5일선이나 21선까지 밀렸을 때 매수해주는 게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거래량은 좀 터졌죠. 자, 예전에도 이렇게 이 240을 돌파해놓고 그냥 날아갔기 때문에 매수할 자리가 없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들어와 있고 거래량이 없던 자리에서 엄청난 대량 거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일 뛰나간다는 뭐 방법은 없지만 눌림목을 준다거나 중요한 매수 타이밍을 주면 다시 한번 관심권에 갖고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인사료도 같이 움직였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 친구 1차 목표가가 2260원을 찍었어요. 찍고 떨어진 거고 주봉에서 보면 대량 거래 터지고 들어왔습니다. 자, 일봉에서는 앞에 있는 모든 물량을 잡으면 완벽한 대량 거래가 빵 터졌기 때문에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241선을 기준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 생각해 봐요. 자, 이 내일 같은 날 만약에 떨어져서 5일선 근처까지 이렇게 이쁘게 음봉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변곡점 자리 하루 이틀 기다렸다 음봉 떨어지면 매수, 그럼 다시 한번 이런 대량 거래 힘어서 뛸 수 있고 만약에 쭉 밀려서 21선까지 밀린다면 21선 근처 매수 깨면 손절이 맞습니다. 일단 식량 관련주들은 순간 뛸 수는 있어도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어떤 미래 가치가 큰 종목들이 아니라 순간 이슈로 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전 고점들을 간다든가 이렇게 되면 딱딱 차익 실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반등할 때 크게 엄청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전고점을 맞고 떨어지는 분위기라 전고점 근처에서 차익 실현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사조동원을 좀 보고 있는데 월봉에서 보면 이렇게 바닥권 탈출 형태죠.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추세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는데 이렇게 앞에 있는 대량 이 물량들을 다 잡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제 급하게 쫓아가 사는 것보단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눌림목 줬을 때 21선까지 이렇게 착착 하루 이틀 2, 3일 밀려주면 그때 매수해주면 대량 거래 세력들의 힘에 의해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지켜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원체 좀 많이 좋은 편은 아니죠. 굉장히 좀 안 좋고 내일은 좀 살아나 주었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좀 걱정은 되는 상황이고 자, 팜스트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식량 관련주로서 크게 올랐었는데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해요. 자, 주봉에서는 턴을 해놓고 이렇게 우선을 턴해놨죠. 일봉에서 보면 자, 240원 깨놓고 살짝 턴하는 분위기라 사실 241선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21선 가격이나 241선 가격이 2230원대인데 2300원대죠. 따라서 2230원대를 기준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가를 보고 깨면 바로 손절, 깨지 않으면 한두 번 더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물량보다는 많은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지금은 종목을 길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단기 단타로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너무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오래 끌고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를 좀 보면 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CBDC 관련해서 이제 드림 시큐리티 연결이 잘 되어 있는데 디지털화폐 송금 기능을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담는 실험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 드림 시큐리티도 나름 강했다고 좀 많이 밀리긴 했는데 뭔가 수상하죠. 자, 월봉에서 대바닥인 60개월선을 찍고 20개월선 밑에 있습니다. 뚫어줄 것 같기도 하고 자, 주봉에서 아직 추세턴을 못 해놓은 상황이지만 일봉에서 보면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고 있죠. 이렇게 240선 깨놓고 옆으로 쭉 가는 상황에서 매집봉이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도 좀 관심 있게 보면 5일선 근처 매수 이렇게 하다 보면 한두 번 또 급등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항상 이러한 판단은 제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항상 주식을 할 때는 내가 어디서 사서 매수 어디 깨면 매도 이렇게 본인만의 철저한 원칙과 기준을 갖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시장의 안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많이 살아나서 투자자분들이 좀 밝게 웃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